연하의 여성과 연상의 남성이 데이트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젊은 여성과 데이트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연하남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데이트 생활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시작하세요. 1. 그녀는 반등 중입니다. 재회한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흔한 상황이지만 왜 이렇게 다루기 까다로운 걸까요?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결합 중이라는 것은 종종 누군가가 이제 막 연애를 끝냈고 전 애인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여성이 최근 이별을 언급하거나 전 애인을 자주 언급한다면 이는 잠재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를 감정적 상처에 대한 반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정이 완전히 진실하거나 성숙하지 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감정적 가용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 관계를 자주 회상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관계와 비교한다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리바운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정서적 준비도 케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그녀는 당신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은 모든 강력한 관계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측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초를 형성합니다. 연하 여성이 자신의 핵심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의견이나 선호도를 표현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미묘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고 풍요로울 수 있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향후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거나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 당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이는 당신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신념과 인생 목표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파트너를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종종 관계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은 서로의 가치관과 양립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재미와 케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인생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깊은 단절을 암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생각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관계는 공유된 경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3. 그녀는 게임을 한다. 데이트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데이트 게임은 실망스러울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롤러코스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게임이 적신호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연애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연하 여성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말을 하거나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힌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진정성이 부족하고 안정적이고 정직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획을 세울 때 자주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하루는 열정적이었다가 다음 날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게임 플레이 전술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입니다. 반면에 게임은 불확실성과 불신을 야기하는데
이는 관계에 절대 필요하지 않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결론은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파트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처음에는 흥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금방 분노와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숨겨진 의미와 전술을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명확성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을 하는 듯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관계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 그녀는 모든 연애 이야기에서 피해자입니다. 데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인 영원한 피해자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는 주목할 만한 패턴이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하 여성이 과거의 모든 연애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경우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경험을 한 것과 항상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양방향이며 어떤 문제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려면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전 애인을 비난하고 자신의 실수나 학습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숙함이나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건강한 관계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과거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갈등 해결, 책임감, 개인적 성장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그녀의 유머 감각은 비열하다. 기여를 바꿔 유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머는 멋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머 감각은 모든 관계에서 매력과 호환성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 비열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유머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누군가가 즐기고 사용하는 유머의 유형은 그들의 가치관과 성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자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날카로운 면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나 친절함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비웃거나 농담으로 위장한 경멸적인 발언을 한다면 무감각하거나 심지어 잔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놀림과 해를 끼치는 유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유머는 주관적이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어조는 상당히 드러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친절과 존중을 중시하는 파트너는 유머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파트너의 농담과 그 농담이 가져오는 웃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6. 그녀는 비판적이고 겸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특히 비판적이고 겸손한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미묘한 기술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주 경멸적인 발언을 하거나 여러분을 낮추어 말하는 경우 주목할 만한 적신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존중과 이해의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가치 있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하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주 여러분의 선택을 비판하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첨하는 태도로 말을 건넨다면 이는 겸손한 태도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용자의 자존감을 해치고 건강한 관계의 필수적인 상호 존중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입니다. 관계는 두 파트너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지지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비판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관계의 역학관계를 재평가할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피드백과 지속적인 부정과 비하 발언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너스 포인트, 그녀는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인 관계의 드라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끊임없는 드라마는 왜 위험 신호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연인이 끊임없는 드라마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면 이는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때때로 흥미진진하지만 종종 더 깊은 문제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갈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불운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드라마는 혼돈을 좋아하거나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끔 나쁜 날을 보내는 것과 항상 혼란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구와 싸우거나 동료에 대해 불평하거나 가족 간의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끝없는 감정적 격변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평화, 안정, 행복을 원합니다. 드라마는 지치게 하고 관계가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드라마가 아닌 삶의 평화와 긍정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